하지 않았을 뿐이란 겁니다. 또 세월호가 늘 다니는 정기 여객선인데다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도 없어서 굳이 호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 내용은 관련 규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계양질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월호는 관제구역을 지나면서 진도 VTS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진도 VTS 역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호출을 해서라도 승객 수와 화물 내용 등을 파악해야 했지만 역시 안 한 겁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좀 어이가 없고 너무 속상하고 전체적으로 다 책임일 필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징의이지, 징의.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은 좀 못한 거지. 해경의 어이없는 해명이 오히려 공분만 사고 있습니다. JTBC 홍수연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왜 SOS 버튼을 누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SOS 버튼을 눌렀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항해사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해경의 사고 신고를 휴대전화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오전 9시 7분 세월호의 조난 상황을 인지한 진도관제센터는 주변 배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외국 선박에도 긴급 상황을 전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승무원들이 SOS 버튼을 눌렀다면 순식간에 모든 선박에 위기 상황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SOS 버튼을 누르면 조난 선박의 정보가 위성을 통해 주변 선박을 물론 전 세계로까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딱 누르면 우리나라가 되는 게 위성을 나가 전 세계 선박에 다 부숴버려요. 그런데 SOS 경보가 전파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세월호 승무원들의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이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2등 항해사 김모 씨는 조난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가 SOS 버튼에까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들이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당시 조타실에서 통신이 잘 안 돼 해경의 휴대전화로 사고 신고를 했다는 진술도 나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보도한 세월호 전 항해사의 인터뷰가 어제 이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사고 직후에 비상청와대 16번을 쓰지 않은 이유가 국내 많은 승무원과 선박회사들이 해당 채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이미 다 얘기가 나왔죠. 이 내용을 손영석 기자가 더 취재해봤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전 항해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선박들이 공영 채널을 일부러 안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을 쓰면 회사 측이 뭐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그게 왜 곤란하냐면 그러게 되면 모든 해양수산부라든지 그거 먹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네. 만일 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아니 다른 배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온라인은 논란과 함께 관련 전문가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항해사를 직접 만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은 보고 의고를 안 했고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그게 안 하면 그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하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갑판장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원들의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손홍석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 수도 해역에서는 조기가 빠르기 때문에 자동 운항 장치에 맡겨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당시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수동으로 배를 운항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해당 노선의 운항 경력이 4개월밖에 안 되는 박 씨가 왜 어려운 수동 운항을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불가스를 시켜 배의 방향을 직접 바꾸는 수동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후 쓰러졌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배의 선장들은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배를 모는 게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조류 변화가 큰 맹골수도 해역의 특성상 수동으로 배를 몰면 기울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선장들도 자동 운항을 한다는 겁니다. 대학원에 다 자동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때는 10도로 돌릴 수도 있고 15도로 돌릴 수도 있고 실수로 그렇게 돌릴 수도 있고. 세월호의 전 항해사 박모 씨는 신참 3등 항해사가 조류가 일으키는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 수동 운항을 택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들이 큰 소용돌이 안 되면 차고 와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어대가 빠질 때 겁이 좀 났을 테고. 3등 항해사 박 씨가 이 배를 모은 것은 4개월 남짓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 맹골수도를 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박 씨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배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수동 운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수부는 박 씨가 방향을 돌리려 했던 이유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원래 알려진 것처럼 115도로 급선을 한 것이 아니라 45도로 고물선을 그리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IS, 즉 배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의 신호가 36초간 끊긴 사실이 드러나는데 선박의 정전 등 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 지난 16일 오전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는 급격히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8시 48분 37초엔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AIS 장치의 신호가 끊어지고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후 AIS 신호는 36초간 끊어졌다가 다시 복구됩니다. 그리고 3분간 더 회전한 선체는 A자로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향합니다. 세월호가 앞서 수정된 115도가 아닌 45도로 성향한 것이 확인되면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급선의 가능성은 줄어든 셈입니다. AIS 신호가 꺼진 것은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선내 전원이 꺼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는 선박의 다른 장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정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IS 신호가 끊긴 36초 동안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종훈입니다. 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테빌라이저의 전기점을 구성한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스테빌라이저의 전기가 한 번도 에너지가 나갔다는 사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태수 기자. 배 옆에 날개처럼 생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배가 회전하거나 물살 때문에 흔들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잇따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테빌라이저 정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의진 해운이 2012년 10월 세월호를 국내로 들여온 뒤로 스테빌라이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수부는 이와 관련해 정의진 해운의 간부급 직원을 불러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알고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하마든 중량을 넘겨 화물을 실은 상황에서 배가 처음 기울기 시작할 때 스테빌라이저마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결국 침몰하게 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조태수입니다. 선박회사들이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이 해양안전기관의 임무인데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피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공장.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선급입니다. 불과 2달 전 세월호 선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전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 당시에는 운송기관과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런데 정부 대행검사본부장의 경력이 눈에 띄입니다. 해수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안전심사원, 해사기술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주성호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해양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를 전직 관료들이 독차지하다 보니 당국에서 철저한 견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가에선 해양수산부 마피아, 즉 해피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한때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 해양 분야를 독점한 해피아가 안전에 큰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안토공입니다. 구조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던 희생자 가족의 정부가 점검을 통해서 숨진 시점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숨진 시점은 향후에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국의 한 방송이 낸 방송 화면 때문에 이미 사실은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국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원하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지연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단은 부검을 원하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한 학부모가 딸이 14시간 동안 부검한 사인을 접수하려며 부검을 요청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가족들은 3분까지 살아있었던데 희생 상태가 너무 깨끗했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아닌지 부검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사인지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인지 규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공영방송 TV가 지난 20일 운영된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망자들의 통과판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가족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 정치권의 부적절한 벌출 언행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실종자 가족 신고를 하는 충동꾼이 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미혜 기자.